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 등 유화 담화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대화를 진행하는 강원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두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초에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어제는 신형 반한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중앙조선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반한공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북한에서 쓰고 있는데요.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그러니까 미사일. 땅에서 쏴서 예. 하늘에 있는 물체를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사드와 비슷한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어용 미사일 체계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방어용 미사일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그 반항공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쌍타라고 하는 쌍타 조종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이중 임펄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쌍타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의 이제 상두와 중간 부분에 가변 날개를 적용을 해서 이게 날아가다가 이게 그 요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 물체잖아요. 네.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속도와 방향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쌍타 그 조종 기술을 적용하면 이게 그 가다가 속력이 급격하게 멈추지 않고 방향을 네.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기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중 펄스 모터를 이제 적용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추력을 두 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그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성도 높이고 추진력도 더 이제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험 발사가 처음인 건가요?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기인 건가요? 그 새로운 형태의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쌍타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쌍타 조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력 자체를 높이고 해가지고 뭐 땅에서 쏴서 이제 그 항공기 요격을 하는 네. 요건으로 만들었을 때 그 전에는 좀 보지 못하던 기술인데, 그러니까 추진력도 높이고 네. 사거리도 연장시키고 또 조종 날개를 이제 1단, 2단 붙여가지고 그 사거리나 이제 그 궤적들을 좀 조종할 수 있도록 정확성도 해서 높이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이제 예.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더 멀리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떤 또 무기인 건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아직 전 세계 실전 배치가 돼서 막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예.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현재 선진국들도 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도 2023년 이제 시험 발사를 마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그래도 뭐 쉬운 편으로 가장 이제 주력 핫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걸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열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제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마하 5 이상, 예. 그러니까 시속 6,000km, 7,000km 이상으로 속력으로 날아가는 이제 미사일이고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는 요격하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해서 또 이렇게 그 궤적을 바꿔나가면서 굉장히 극초음속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극초음속의 속도면은 서울 평양까지의 거리를 한 1분 15초 안에 주파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상대의 요격망을,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요격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요번 극초음속 얼마 전에 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성능에 완전히 지금 도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지금 무기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지금 두 번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 최근에 나온 이 두 가지만 본다면은 북한의 이 미사일 개발
이 실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세요? 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력은 뭐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요. 예. 뭐 거기 이제 좀 우리가 걱정할 부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우리도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나 우리나 모두 미사일 수준은 거의 최상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가 이 미사일을 개발하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의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 네. 우리가 그 미사일 지침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미사일 경쟁에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밀렸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현재 그 북한의 이 미사일 계획을 보면 그냥 뭐 도발의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남한이나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북 대화가 경색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또는 북미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뭐 김정은 위원장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체적인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이게 올해 초에 8차 네. 당대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7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고 9월에만 4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보면은 뭐 미국이나 우리에 대한 어떤 도발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예, 지금 그 메시지가 나오는 그 과정과 예. 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과거와는 좀 상당히 다른 패턴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경고를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번에는 긍정적인 메시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 미사일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 이제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워딩대로 하자면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추진하고 있는 무기 개발과 그다음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개선의 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연동이 되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도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도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남한이 이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또 뭐 유사시에 대비해서 공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또 국방을 위해서 공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가 단순히 그냥 자신들만의 스케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북한이 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월에 8차 당대에서 밝힌 대외 기조의 대원칙이 있죠. 강대강 선대선. 예. 그냥 그 기조에 충실해서 지금 프로그램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밝혔던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네. 계속 이제 미사일 개발도 하고, 물론 이게 전략 무기 핵과 미사일 핵 실험도 할 만큼 했고, 예. 그리고 ICBM 같은 이제 전략 무기에 대한 그 실력도 과시를 이미 2017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국방 현대화 첨단 무기를 개발해 나가면서 이제 가는 과정들을 이제 접어들어야 되는데 네. 이건 자신들 시간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유화적인 메시지는 또 내면서 예. 대화든 대결이든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도 역시 대화나 대결 모든 것에 다 열려 있고 우리는 뭐 군사력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 이제 뭐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들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은 거꾸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화 대결은 당신들의 선택에 우리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대답, 우리의 제안에 당신들이 이제 선택 여하에 예.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대강 선대선 입장에서 우리도 충분히 무력 증강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대화에 대한 문도 열려 있다라고 예.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건데 강대강 예. 선대선 입장에서 북한은 일관된 기조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온다면 자신들은 자신들 프로그램 시간표를 더욱더 빨리 가속화시키겠다. 아마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지금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북한이나 미국에 대한 우리나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의도는 없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단 이달 초부터 이제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라는 그 지시를 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통신선 연락을 취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반응을 좀 더 보고 통신선 복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10월 초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당장 한 10월 1일부터 혹시 이제 북의 응답이 있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게요. 예. 아마 없었던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알려지고 되고 있죠. 있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뭔가 더욱 더 구체적인 어떤 제한과 조건들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통신 연락선 복원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은. 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다만 조건이 무르익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물밑 채널로 만약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밖에서는 알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 뭐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요구 수준을 좀 많이 지금 누그러뜨리고 그 평화 공세 대화 압박 모드로 좀 나가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담화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시정 연설들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한국에 요구했던 예. 대화 요구들이 무슨 미국이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눈치 보지 말고 합의 사항 바로 이행해라 개성공단 예. 하자 금강산 관광 하자 뭐 굉장히 좀 그렇게 좀 당장 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이제 9월에 나왔던 일련의 담화들을 보면은 도발이라고는 좀 부르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요구했던 종전선언 문제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개 문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먼저 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대화 국면에 대해서 조금 더 문턱을 좀 낮추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미 대화거든요. 그렇죠. 미국과의 대화이기 예.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 징검다리 삼아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 제재 완화나 어쨌든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일련의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징검다리 삼아서 북미 대화를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그 난처한 쉽진 않죠. 상황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인데 네. 일단은 그 북한의 관계 개선 의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미국에서 뭔가 구체적인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전혀 이제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 정의용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고민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국내 상황이나 한국의 국내 상황이 모두 여의치 않은 그런 국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에 뭐 사실상 패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북한 문제로 혹시라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로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타개하려고 돌파구를 삼아서 뭔가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는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도 사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나오는 이런 그 유화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한 당국과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게만 성의 있는 대화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거의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남한 당국에게 어떤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북한이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을 지금 분리해서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과는 어차피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네. 뭐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기는 차원에서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에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다음 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고 이 동력을 이어받아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 중심의 어떤 그런 대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미국과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좀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젠사키 미국 대변인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답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그 의미하고도 일맥살통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동안의 그 기본적인 협상 전략을 보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뭐 과거에 그런 걸 많이 했고요. 지금도 보면 2017년 말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2017년 말에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전에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굉장히 속도감 있는 무기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야 남북 대화에 임했는데 지금도 보면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단기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 계획의 한 그 국면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대화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 미국과 마주 앉아서 뭔가 얻을 게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뭐 애가 타서 계속해서 더 나은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전략 구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어떤 대책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 측에서는? 뭐 특별히 기본적인 입장이 뭐 변한 건 없을 거고요. 어쨌든 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뭐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또 제재 완화 등을 통해서 이제 경제 개발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략적인 목표일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뭐 대화에 목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관심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이 도발로 좀 보이는 좀 군사적 관심을 좀 끌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건데 당분간은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그 자신들의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무기 개발 계획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 그 개발 대열에까지 뛰어들고 그리고 또 뭐 드론이나 그리고 또 초대형 뭐 핵탄두 그리고 또 미국이나 러시아는 다 전술핵을 폐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전술핵을 다 이제 더 개발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아파할 것 같은 이제 SLB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이제 마지막 카드로 지금 이제 숨겨두고 계속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내놓을 카드가 계속 많다라고 하는 걸 미국한테 좀 보여주면서 그래서 대화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좀 상황의 주도권을 조그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조그만 나라인 북한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모종의 메시지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미중 경쟁 와중에서 북한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알리는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가 원래 하나의 참모부라 그러고 굉장히 전통 우호 관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중국한테도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9년도 6월에 평양을 방문할 때 노동신문에 이제 노동일보에 기고를 했던 거에서 보면은 북중 간에 이제 우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체육, 문화, 교육, 관광, 뭐 청년, 인민, 지방, 뭐 삶의 질 이런 문제들로 해서 북한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제재 완화나
본질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도와주겠다. 딱 그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중국하고 하나의 참모부라고 해가지고 막 마냥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종의 메시지들, 미중 관계에서 북한을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아마 좀 가다듬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중 발신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전략을 통해서 이제 좀 모색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유엔에서 미국이 합동 군사 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적으로 중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정치 군사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수십 년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난히 한미 이 연합 연습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그 연합 연습이나 한미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대칭 전력. 예. 그러니까 그 첨단 재래식 전력 같은 걸로는 도저히 이제 한미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럼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그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뭐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환경은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정치 군사적인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뭐 평화 체제로 가고 뭐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건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마 멀고 험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도 좀 알고 있는 것일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엔 같은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좀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각자 좀 복잡한 그런 셈법을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회에 선출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국무위원 선출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각을 정비한 건데 김정은 체제 2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예. 2018년부터 본격화된 이제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같이 이제 김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예.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임시 체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시 그러니까 체제. 예,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큰 축으로 해서 북한이 이 대외 전략을 짰었고요. 네. 미국과 두 번이나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이제 정책들 그리고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을 했다면.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어떤 인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북한의 전반적인 이런 인사나 또 대외 메시지 그리고 미사일 개발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내부 정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회도 올해 초에 이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예. 뭔가 지금 굉장히 좀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김여정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외 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예. 그런 자리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이 김여정에게 힘이 실릴 것 같다 그런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2인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동안에 보면은 김여정의 화법이나 우리를 향한 그런 그 대화,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김여정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뭐 김여정의 역할이 확대돼 가지고 뭐 대남 압박을 더 뭐 공세를 예. 뭐 고삐를 더 지른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전반적인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진다. 혹은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여서 남북 관계를 지금 더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북한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네. 그 어법과 메시지들은 금방 또 바뀔 겁니다. 우호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또 김여정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김정은의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단박에 뭐 바뀌는 환경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속도들 예. 뭐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여지는 없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정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남 대미 관계에서 김여정은 예. 김정은의 충실한 대변인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정말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북한이 이제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으면서 뭐 SLBM이나 ICBM 같은 그런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앞서서 이제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들이 북한만의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 발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어떤 도발이나 이런 의미보다도 북한의 자신들의 그 계획대로 이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ICBM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북한도 이 ICBM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무기들은 그동안에 뭐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긴 합니다만 네. 제재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 또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최저치 뭐 이렇게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제 라인이 네. 정해졌다면 단거리를 넘어서는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도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쉽게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북한의 어떤 이제 동향이나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을 쭉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과 네. 이중잣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도 정상국가임을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남한이나 미국이 쏘는 미사일은 정당한 국방이고 예. 왜 북한이 하는 것은 도발이나 도발, 이런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정상국가로 봐주면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어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ICBM이나 이런 것을 쏴서 북한이 다시 또 비정상 국가의 전형처럼 보여지는 이런 선택을 하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입장에 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네. 북한의 군사행동 보면 이게 전략적 행동, 전술적 행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건데 예. 핵실험 6번 했고 2017년도에 ICBM 능력은 이미 다 입증을 했습니다. 남은 게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이건 마지막까지 좀 아껴둘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신들의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뭐 전술핵을 만든다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이 전술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전술적 도발인 것이죠. 이 수준에서 자신들은 자신들 시간표대로 가는 걸 계속 하면서 마지막 이제 전체 판이 깨지는 전략적 행동으로까지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북한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판을 깨는 행동을 단기간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